자, 첫 번째 문제예요. F스트링 톤은 이제 포맷과 변수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을 5번 효과적으로 출력하래요. 5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면 5번 출력할 수 있죠? 그죠? 출력할 수 있는데, 물론 요 방법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곱하기 5 하면 5번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그죠? 대신에 이제 옆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슬래시 n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끔 여러분들이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30살이라든지 홍길동이라든지 값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30살이 갑자기 해가 지나서 31살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0을 31살로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코드를 여러분들 5번 써놨기 때문에 31살도 5번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름이 개명 필요해가지고 이름을 홍길동이 아니라 임꺽정으로 개명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번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코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만들까, 그런 걸 고안해낸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대의 효율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효율은 그 다음이에요. 최적화는 무조건 마지막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코드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게 만들까, 그걸 고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저는 age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홍길동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문장이라는 것도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써가지고 강사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다 정확하게 내가 넣고자 하는 타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0살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포맷과 F스트링 쓰라 했으니까 중괄호 2개 뚫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중괄호 이런 식으로, 홍길동도 마찬가지고 중괄호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되고요. 자, 점 포맷 쓰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이 2개니까 값도 몇 개 넘기면 돼요? 2개 넘겨줘야 되죠. 이건 규칙이에요. 구멍이 2개면 값을 2개, 1개면 1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넘길 필요 없는 거죠. 포맷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age, name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name 쓰고 age 쓴다 해가지고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age하고 name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줘야지만 그 공간 안에 구멍에 차례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걸 F스트링을 이용해서 출력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F라고 쓰시고 여기 age 집어넣고 name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5번 써가지고 출력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배웠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손쉽게 출력하는 방법. 어떻게? 곱하기 5 해라. 근데 곱하기 5 하면 얘가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다가 역슬래시 n까지 붙여주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한 줄의 코드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출력한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값이 바뀐 다음에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33살로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33살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달래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 현재 5가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당연히 이 해당 변수의 값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5하고 10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현 시작 요 사이에서 뭔가를 컨트롤하게 되면 A는 10이 나오고 B가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또 돌아다니면 강사님 저 이거 10 쓰고 5 나오니까 얘가 10과 5가 나왔네요. 저 잘했죠?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변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라는 변수에다가 뭐 한다?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더하기 쓰고 뭐하고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코딩이라 하니까 마치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니까 뭔가 꼬아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어렵게 접근해야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죠? 심플한 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양치한다 했을 때 양치를 치약을 어떤 각도로 짜고 어떤 식으로 짜야지 치약이 이쁘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양치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코딩도 똑같습니다. 코딩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고 간편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 안에서 프로 언어가 제공해주는 그 규칙과 문법 그 다음에 그 룰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 A라는 변수에 뭐가 된다? 5라는 값은 날라가고 그 공간에 새로운 값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주객전도 사자성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 값이 뭐가 들어간다?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A라는 변수에는 A라는 값, 5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왜?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라 말씀드렸죠?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A라는 변수에는 그러니까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자, A 10 잘 나오네요. 그죠? 보니까 10 나오네요. 자, 그러면 B라는 변수에 뭘 넣어주면 돼요? 그냥 5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다 10 넣을 수 있고 B에다가 5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와 사칙 연산을 뭐 하래요? 사용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5 넣으면 10과 5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요. 요거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A라는 변수가 10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건데 가끔씩 이런 분들 계세요. 조금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이제 옛날 요즘도 책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는 교과서마다 자습서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안 풀리니까 뒤에 바로 그냥 1분 고민하고 정답 보고 정답 그냥 쓰고 끝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는다 안 는다?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10분, 20분, 30분 고민해봤을 때 정말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보던 정답을 찾아보던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문제를 드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바로 정답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내가 적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그 순간에는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전혀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또 돌아돌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AI 쓸 줄 안다 해가지고 AI 그냥 정답 복사해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AI가 이거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코딩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절대 여러분들 멀리 봤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하나도 안 된다고. AI한테도 물어보세요. AI한테 이런 문제 푸는데 너한테 물어보는 거 도움 되냐?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도움 되냐? AI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AI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딱 왔을 때 지금은 이걸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고민을 할 때 뭐가 있다? 성장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당장에 지금 닥친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길더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A가 가져야 되는 건 10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요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로 취급되고 우측에 있을 때는 값으로 취급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A에다가 A 이렇게 넣는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A에다가 A를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는다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A지만 실제로 뭐 취급된다? 5라는 거죠. 그죠? 5.
그러면 여기다 a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아직 여러분들 사칙연산이라는 건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죠? 없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5 더하기 5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10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 이해를 했다는 거는 강사가 우측에 있을 때는 값으로 취급된다라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가 필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10이라는 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현재 누가 들고 있다? b라는 변수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b 주면 되는 거예요. b.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a라는 변수에 뭐가 나온다? 1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b라는 변수가 이제 결국에는 5라는 값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라면. 근데 이렇게 해서 출력해봤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온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 코드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우리가 지금 뭘 넣어놨어요? 10을 넣어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을 넣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11번째 라인에서 a는 뭐 취급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10. 그죠? 얘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기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뭐다?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백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업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대요? 백업할 수 있는 장치. 장치. 그러면 이게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해요? 공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배운 공간은 변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저는 C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지금 B가 필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5잖아요. 그러면 5를 들고 있는 A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해 줄 거예요. 그러면 C라는 변수에 A를 저장한 거예요? 5를 저장한 거예요? 그냥 5를 저장한 거죠. 그죠? 5. 그러면 C라는 변수가 결국에는 5라는 값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B라는 변수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C를 주면 끝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10과 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해가지고 변수 수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수합.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변수의 값을 잘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값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그 값을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단번에 안 풀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풀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20년 인생, 23년 인생 살면서 언제 이런 문제를 풀어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풀어본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